또 드레스 셀렉하라고 하고 하여튼 뭐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노는 사람 많다고 하니까 먼저 합시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도 나가 유물이 날아망친다 이준호의 신분 비판글하고 그리고 조치문 우리 1학기 때 문학에서 했던 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휘 좀 보다가 말았었어요. 그래서 문제 풀어가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뭐 푸신 분이든 안 푸신 분이든 같이 몇 개만 점검해보자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뒤에 모든 것은 카오스에 시작돼 이거 나갔네? 그건 아직 안 나갔고요. 오늘 먼저 좀 나가보도록 합시다. 나갈 게 유력하니까. 너는 오늘 상태 왜 그러냐? 괜찮으세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현주 책 있지? 그래 방금 받았지. 잘했다. 우리 어휘 문제는 점검 안 하고요. 어휘는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겠죠? 방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 맞죠? 네. 서술형까지 해달라고 했었지? 근데 해오신 분이 누구? 상민이 씨 해오셨어요? 이예비 씨? 안에 지금 하고 해오신 분? 지성? 2명 해왔어요? 뒤지고 싶어요? 연배 너도 했어? 그걸 안 했다고 다 안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에이. 알겠어요. 시간이 좀 촉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몇 개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휘는 제가 따로 점검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조친문 같이 그리고 오늘 배울 모든 것은 카오스에 시작되었다는 글도요. 이거 그리스 때 쓰여진 글이라서 어휘가 굉장히 옛날 말들이 그러니까 옛날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문화랑 좀 다른 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 좀 꼼꼼히 챙기는 건 기본입니다. 저기 26쪽 교과서 페이지 26쪽 와도 될까요? 교재 페이지 26쪽 와도 될까요? 교재 다 있으시죠? 풀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신의 방을 빼고 푸는 거였던가? 선생님 조문이랑 좀 다르네요. 저 지금 오늘 교재 받아서 뒷북치고 있죠? 신의 방이 아니라 상관없이 26쪽 볼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착각했어요. 1학년 애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벌써 많이 들어가. 저희도 했죠. 예, 여러분들 1학년 때 하셨죠? 예, 광해랑 같이 했잖아요, 미국사에. 여러분들 지금 후배들이 하고 있답니다. 헷갈렸어요. 26에서 29까지가 서술형 문제였는데요. 아니, 객관식 문제였는데, 몇 개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조금만 점검해 드릴게요. 내가 저번에 설명을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각 문단별 요약이었습니다. 내려가요. 자, 이런 문제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안 풀어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꼭 따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문제고요. 이 객관식 문제는 쉬운 대신 해설이 따로 없어요. 답만 덩그러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위주로는 틀린 걸 질문 받을 시간이 해설을 들을 시간이 이 수업 시간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자, 지금 푸신 분이 3분 됐네요. 이제 3분이거든요. 1번은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틀렸다면 뭐 5번 같은 거 틀리건데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세요. 자, 5번 문제 좀 볼까요? 사자성어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사자성어는 출제 메타에서 좀 벗어나 있거든. 자, 다만 다른 선지들을 보시면 안하무인, 자 5번 문제예요. 우리 27쪽에 안하무인, 자가당자, 방향무인, 경거망동인데요. 지금 답이 2번이거든. 저 명실상부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만 알아도 사실 다 되거든. 혹시 자 안하무인은 직역하면 이 안이 눈이야. 눈. 안과 할 때 아니야. 하는 아래거든. 눈 아래 무인, 사람이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예,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게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글에서 이준호가 바라보는 신돈의 모습이랑 딱 부합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선지는 괜찮고요. 답인 선지 2번 명실상부는 무슨 뜻일까요? 명실, 이 명은 사람, 이름 명자고요. 실은 실제, 실체라는 뜻이에요.
상부 서로 부합하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제가 딱 들어맞는다가 명실상부입니다. 자, 근데 신돈이 명실상부라는 말을 안 된다는 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는 문장이 있거든요. 자, 임금이 내린 신돈에게 내린 호가 있습니다. 좀 길었는데 후반 부분에 논도섭리 공신이라는 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왼쪽 지문에서는 마 단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준호의 주장은 뭡니까? 이 공신의 호랑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가 않는다, 조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여러분들 논도섭리 공신의 뜻이 뭔지 기억나세요? 보고 와야 되나요? 도를 논하고 고르게 다스리는 관직이라고 써 있대요. 이게 직역하는 뜻이래요. 다 써 있어요. 도를 논하고 고르게 다스리다. 근데 지금 신돈의 행위가 그러하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가 오히려 안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준호의 주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고요. 나머지 자가당착. 여러분들 자가당착은 뭘까요?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뜻인데요.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돈의 상황이랑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방향부인도 똑같아요. 아나부인이랑 똑같이 자기 밑에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경거망동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답이 2번이 나오게 되고요. 6번도 한번 볼까요? 다라의 공통된 표현 방식. 아마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6번 문제. 그나마 나온다면. 틀리셨나요? 푸신 세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안수진 씨 맞추셨어요? 6번 문제 잘 하셨습니다. 맞추셨어요? 그래도 잘했으면 너무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선지 기억 봐봐요. 인용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대요. 다의 인용은 너무 뻔하죠. 홍범을 인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바로 확인되죠. 라도 송나라 사마강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가정법을 사용한다. 가정법 근거 뒷받침. 저기 다의 중간 보시면요, 참남이라는 한자랑 같이 써져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다 파트 보시면. 근데 참남하여 쓴다면 뒤에 부작용이 나오고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가정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고요. 라에는 가정법이 어디 있나요? 만일. 역시 중간에 있어요. 만일 전하께서 이 사람을 공경하고 백성의 죄도 없게 하려면 그의 머리를 깎고 그의 옷을 물들이고 뭐 하라는 거야? 다시 중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공경하려면, 이 사람을 대접해 주려면 중으로 돌려갖고 다시 스님이 되게 한 다음에 존중해야지, 지금 신하로서 있을 때는 이런 식의 태도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법도 사용되는 거 맞습니다. 뭐 헷갈리셨어요? 저는 가정법이 다에 그냥 쭉 읽었는데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가정법은 약간 치트키 연결의미가 있어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하면, 면이라는 말 찾으면 사실 바로 나와요. 둘 다 공교롭게 둘 다 면이 있어요. 하려면, 쓴다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는 매력적인 건 별로 없어요. 서리법 같은 거 없고요. 3단론법은 갑자기 왜 나옵니까? 3단론법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 연역이라고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푸신 분 3분이니까 푸신 분 위주로 질문 처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7번부터 13번까지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잠시만. 9번? 네. 5번에서요. 9번의 선지 5번. 그 위기 상황이 아니라서 아니는 거죠. 일단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바늘이 부러져서 과장되게 자기가 지금 정신이 막 충격을 많이 먹었다라는 얘기를 과장되게 표현한 거죠. 위기 상황을 급박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라 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애정을 많이 준 바늘이 부러진 거니까 뭐 이 정도면 위기 상황을 봐도 되는데, 급박하게 묘사한다. 급박하게는요,
사건의 전개가 빠르고 사건의 진행이 위험하게 빠르게 진행될 때 급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 부러진 상황이고요. 그때 자기의 힘든 감정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딱히 사건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사건의 빠른 진행이 담겨있지 않으므로 급박함이 설정되지 않네요. 답은 5번이겠습니다. 그러면 자, 또 풀어오신 분 질문 있으세요? 쉽죠, 문제? 뭐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 될까요? 푸신 분이 이거 별로 없으니 이거 참 안 푸신 분은 꼭 따로 푸세요. 이거 너무 기본 문제라서 본문 익히는데 그냥 용어로 사용하시면 돼요. 특히 어휘 꼼꼼하게 챙겨요. 자, 13번 괜찮아요? 이런 거? 지금 대상이 없어져서 하관 같은, 여러분들 13번의 답이 5번이 하관, 당목을에 하관이라는 시가 생겨 있는데 형이 죽은 다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죽은 것을 애통해하는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답 5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른 선생 헷갈린 거 없었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서수정 그냥 옆에 거 보고 하시면 되겠죠. 혹시 서수정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34쪽이에요. 일단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게 4-1에서 했던 게 다양한 사회 문화 배경의 글을 띄웠거든. 근데 이번 파트는요 아직 교과서에서 안 나갔을 텐데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글은 학습활동 빼고 본문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에서 쓰여진 글이고요. 근데 현대 그리스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 쓰여진 글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 이게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글은 만델 흑인 운동가로 유명한 넬슨이라고 보통 하던가 넬슨 만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흑인 운동하면서 케이프타운 아프리카에서 지금 했었던 활동이 그려져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리카라는 지역. 자, 이 지문에서 이 파트에서 출제 포인트는 지역이 다른 글을 읽을 때 무엇에 염두에 두는지 그 부분을 좀 봐줘야 됩니다. 자, 아직 교과서에 학교에서 안 나갔다가 하니까 차근차근 이론 조금만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34 보고 있죠? 가봐. 이거 그림은 무슨 얘기하는지 좀 티 나지 않습니까? 소를 보고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게 왜 생기냐? 지역에 따른 차이라는 건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1번 쭉 내려와서요. 네모 1번 한번 보세요. 네모 1번.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 밑줄 위주로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글을 읽으면 그 지역의 공동체들이 가진 우리와 다른 역사와 문화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필기를 보세요. 필기를 교사용 필기 파란색. 독서를 통해 그 글이 생산된 지역을 여행과 같은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사회문화 배경 차이,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 글 읽기랑 이론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 지역이 다르다는 거는 문화와 배경이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고 결국은 사회문화 차이점이랑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줄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의 것이 지닌 가치를 확인. 요게 효과 1번이래요. 그 다음 각사가 가진 지닌 특수성에 대한 이해. 요게 두 번째 효과고. 그 다음 밑줄 인간 사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도달. 자,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효과 1, 2번은 좀 뻔한 얘기인데 효과 3번은 조금 그래도 알고 가면 좋거든요. 보편성에 대해 어떤 인간 사회. 아, 인간이 오늘 보편이 뭐야? 지성아, 보편이 뭐냐? 맞아요. 잘했어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야, 왜 벌써 졸아? 지역은 다르지만 똑같네 라고 하는 게 보편성, 인간사회의 보편성 깨달음이거든요. 자, 다른 지역의 글을 읽었지만 우리 지역하고 별 다를 바가 없네. 자, 공통점을 읽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간사회의 보편성 깨달음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효과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른 지역 글을 읽는다는 거는 단순히 차이점만 읽는 게 아니라 공통된 점을 읽어서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나타나는 두루두루 널리 나타나는 보편성을 확인하는구나. 그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네모 2번은 글에 반영되는 지역별 특성이래요. 글에
어떤 지역적 특성이 적용되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거든. 35쪽 넘어와 봐서 밑줄만 보도록 할게요. 밑줄 봐봐. 두 번째 줄이죠. 필자가 속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이거 뭐야? 앞에서 1단원에서 했던 사회문화적 배경 그 얘기예요. 지역이 다름으로써 그 지역에 담겨있는 특수성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문화적 특성이래요. 네, 이거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는 좀만 더 읽어볼게. 이는 그곳의 풍물과 등 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 역사적 기억 같은 정신적 측면까지 포함된대요. 당연하죠. 사회 문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 가치관까지 포함되는 내적인,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래요. 당연한 얘기.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봐봐 한번. 지금 읽은 김에 읽어봐. 뒤에 문제 또 있단 말이야. 밑줄 말고 35쪽에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여기 봐봐요. 문단 시작하는 부분.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글의 내용에 반영된다. 필자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조건,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전통 등은 흔히 소재나 주제로 글에 녹아들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봐봐. 또한 이거 밑줄 안 쳐져 있어서 우리가 치면 안 될까? 글의 형식에다 밑줄 쳐봐요.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장난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글의 형식. 글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전개 방식으로 좀 더 해서 어떤 갈래로, 원래 어떤 갈래로 쓰여지는지도 지역적인 특성에 달려있대요. 여기는 우리나라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좀만 더 읽어봐. 또한 체크했죠? 글의 형식도 그 지역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밑줄이 쳐져 있네, 설이라는 산문 양식이 많이 창작되었대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설을 많이 썼다는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자고 창작되었는데,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 경험에서 보편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시하는 전통이 반영된 형식이다. 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중시했던 거, 일상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우리나라의 중시하는 전통이었대요. 우리나라에. 그게 반영돼서 설이라는 형식의 글을 쓰여졌구나. 지역에 담겨있는 그 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특성 때문에 글의 양식도 정해진다 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런가 하면 인가적 사고와 논리적 완벽성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닌 지역에서는 보통 서양이 그렇습니다. 30볼록 별론 3단 구성을 띈 글을 많이 쓰이기도 한다. 됐죠? 더 안 읽을게. 이 정도로 사회문화,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글의 양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 네모사 한번 봐봐요. 다 됐어 이거. 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다원주의만 기억하면 돼. 안 읽을게. 다원주의만 기억하면 돼. 다원주의. 거기 필기되어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그거만 읽고 가요. 읽었죠? 너무 뻔한 얘기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대요. 다른 지역글을 읽을 때는. 됐을까요? 됐지? 자, 정리해 봅시다.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그 지역을 이해하고 하나 더 공통점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읽어야 되는 이유래요. 세 가지 있었고요. 글에 반영된 특성은 사회문화적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글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거. 그 부분 체크했으면 됐고요. 마지막 유의할 점은 다원주의. 됐지? 뽑을 거 다 뽑았어. 넘어갑시다. 36쪽이요. 이 글 참고로 미리 말하자면 재밌어하는 사람들은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없어하는 사람은 미친듯이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아까 살짝 말했지만 이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냐면요, 작가부터 본 건 심상치 않아요. 작가를 봐봐. 오비디우스. 이거 어디서 신화책에 나올 것 같은 아저씨 이름이거든. 왼쪽 아래, 잠깐 제목에서 왼쪽 아래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읽기 전에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 전에.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인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집대성한 변신 이야기 중에서 천지창조 대목이다. 자, 글 속에 반영되어 있는
상상력을 파악하며 읽어보자. 상상력을 발휘한 자가 아닙니다. 이 글에 반영되어 있는 글쓴이의 상상력을 파악해보세요. 지역에 따른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그 다음 줄도 봐봐요. 글의 내용과 형식에 녹아있는, 자 아까 말했잖아, 이 지역에 따라 글의 형식이 달라진다고. 거기에 녹아있는 서구 사회 문화적 특성을 또 이해해보세요. 두 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 담겨있는 상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글의 형식은 무엇인지, 요 두 개를 뽑으면서 읽으면 돼요. 근데 글의 내용 지금 그 어휘 설명하려고 네모점 찍혀있잖아. 딱 봐도 지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이것저것 말이 많아요. 아이고 돌려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 이거 읽어야 해. 오늘 뭐 문제 풀던 어휘를 하는데 어떻게 해? 어딨어요? 야, 티탄이 뭐냐? 티타늄. 티타늄이 이 티탄에서 출발한 말인데. 티탄 바다를 말한 거예요. 야, 타이탄은 아니야, 타이탄? 타이탄. 타이타닉 말고 타이타닉도 여기서 나온 말이야. 아 그래요? 아, 몰라요. 예, 티탄은 이제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탄이 이제 그냥 고대 로마어, 그리스어를 읽은 거고요. 라틴어를 읽었다고 하면 되겠죠. 영어를 읽으면 타이탄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인이라는 뜻이래요. 이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데 우리 36쪽 하고 있다. 김효수 씨 혹시 문제 풀어오셨나요? 네, 풀었습니다. 우리 질문 타임 끝났는데 뭐 질문 이따가 해도 될까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세요? 최근에 읽고 있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여유가 좀 있었나 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재밌어요. 저는 그 신화를 언제 처음 접했냐면 그 치과에서 먼저 접했어요. 치과 대기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 읽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니 나는 문학 공부하러 갔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수업이 한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 이걸 왜 배워야 되냐 하니까 서양 문학의 원류래요 이게. 그래서 그때 막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 자 근데 여러분들 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 누구 있어요? 제우스. 또 헤라 아내죠. 제우스의 마누라죠. 헤라클레스 말하고 싶은 건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헤라클레스는 참고로 인간이죠. 근데 제우스가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요. 개소리죠. 이거 다 뻥인 거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창조한 신화를 갖고 있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까요? 되게 좀 복잡해요. 이 땅의 여신하고 그 티탄족하고 뭐 전쟁을 한대. 뭐 최근에 읽었다니까 좀 대충 알지 않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오셨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 신화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상상력을 파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조금 루자드로 읽으셔야 되거든요. 얘들아 좀 와봐봐. 아유 왜 또 졸려. 이게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하면 다 읽었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거 봐줘야 되잖아. 36쪽 첫 줄 한번 봐봐요. 서사에서. 여러분들 서사만 지금 읽어봐. 되게 재밌어. 빨리 읽어봐. 서사만 읽어봐. 됐을까요? 1분단 이 서사의 얘기는 뭡니까? 태초의 모습이에요. 태초의 모습.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성질이 지금 혼돈, 카오스 속에서 서로 엉켜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티타늄이 포이베니 이런 말들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카오스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카오스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진 건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줄 거거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겁니다. 자, 카오스라는 개념을 좀 우리 서서에서 읽었으면 이제 본사를 읽으시면서 37쪽에 15번째 줄까지 읽으면 되거든요. 한번 빠르게 좀 읽어보세요. 같이 안 읽어드릴게요. 좀 읽어봐. 됐을까요? 37쪽 15번째 줄까지인데 재미난 상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인식 배경 그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 지구가 무슨 모양이라 생각하고 있대요? 둥글다고 하는 거 전제되어 있는 거 확인되세요? 밑줄이 되어 있거든요. 7번째 줄, 6번째 줄인가? 37쪽의 6번째 줄 밑줄 보시면요. 우선 대지를 어느 쪽에 보아도 그 모양이 똑같도록 커다란 공골 모양을 만들었다. 아하! 약간 이 당시 때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상상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 그 배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뭐랑 차이가 있냐면 맨 앞에 서사, 맨 첫 번째 있었던 그 카오스 상태에서의 모양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금 다르죠? 카오스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 막막하게 퍼진 듯한 펑퍼짐한 모양이래요. 막막하게 퍼진 듯한 펑퍼짐한 모양. 펑퍼짐이라는 거는 뒤에서 역시 어휘할 때도 보겠지만 넓게 퍼져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거든. 약간 구 모양이라 보기는 좀 힘들어요 아직은. 근데 이게 신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둥글게 만들었다. 둥글게 형성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상력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그리고 참 태양하고 태양 만들고 대기 만들고 땅 만들고 물 이제 만든 거 그거 확인되시죠? 예, 그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만들었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 37쪽 16번째 줄부터 다음 장까지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신의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한번 눈에 익혀봐. 빨리 읽어봐. 됐을까요? 얘기가 이것저것 나오지만 아래 그림이 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신들이 바람의 형제들이라고 해서 얘들이 어떤 바람을 불게 하고 어떤 식의 기후들을 일으키게 하는지를 상상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지면 충분해요. 지금 뭐 이 사람의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인식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쉬워. 뒤에 있는 저기 넬슨 만델라 글이 조금 읽으면 하지. 이건 조금 유치한 글이야.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38까지 읽었죠. 39의 윗부분까지 읽어보시면 신이 이제 자연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뭐 바람, 기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엔딩 결사 남았어요. 이건 이제 안 맞는 거 하나.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 어떻게 창조시켰는지 거기까지만 읽고 이제 다음 글로 넘어갈 테니까 마지막 결사까지만 한번 봐봐요. 별것도 없어요. 자, 이 마지막 결사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제 이것만 하면 돼. 이 당시 이 지역의 사회 문화적 가치관은 뭘까요? 이것만 뽑으면 되는데. 자, 자연? 자연은 신이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든 거는 조금 다르죠. 봐봐. 지성이라는 게 있대요. 신들에게는 가깝대요. 또 뭐라고 신의 씨앗으로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천상적인 것은 조금 남아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조물주와 그 모양이 비슷 이런 얘기가 있고요. 별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다 인간을 묘사한 건데 인간이 자연과 다르다. 자, 인간 중심주의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구나까지 하시면 마지막에 엔딩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결사 부분에서 결국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글에서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이 글쓴이의 배경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읽게 한 거야. 자연을 만든 거는 신에 따른 조화이지만 인간을 만든 거는 조금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자연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 서양의 사고주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거면 끝나요. 안 어려웠죠? 넘어가도 될까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학습활동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단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40쪽 보시면 시간 순서로 된 이 글의 설명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답이 이미 있어요. 다 시간 순서예요. 잠깐만, 인간이 만들어진 순서가 제일 마지막인 것 정도는 알겠죠? 나머지 각각 무슨 순서로 만들어졌는지 이 오기 문제에 답이 이미 있잖아요. 요걸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뒤에 오늘 과제로 나갈 문제에도 담겨 있을 겁니다. 시간 순서 잘 알아두시면 돼요. 맨 처음 뭔지 기억나요? 카오스에서 하늘, 땅, 물 순서로 만들어진 거. 나머지 순서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안 어려워요. 글 내용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저기 40쪽의 맨 아래 와보세요. 맨 아래 더 읽기잖아요. 깊게 읽기 2번. 이거 읽어볼게. 이거 보고 가야 돼.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이 글과 관련있는 고대 서양 사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자 되어 있는데 글 한번 읽어볼게. 박준우 씨의 글인데 봐봐. 이거 같이 읽어볼게. 지중해 주변의 그리스와 로마는 서양의 고대 역사가 펼쳐진 지역이다. 사물의 본질과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리스인들은 여기서 보시면요. 사물의 본질과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이게 방금 봤던 글에서 어디서 지금 드러나 있냐라고 보면 카오스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그 얘기거든요. 자, 여기 연결을 해주세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는 카오스를 설정한 데서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한국하고 비교해줄까요? 우리 선비님들하고 우리 조상님들하고 이게 산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본질적인 존재인 다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카오스라는 것이 있었다. 이게 본질을 탐구하는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 드러났다라는 연결 지점을 알려주는 추가 자료예요. 자, 그 부분 연결해 주세요. 본질을 연구하는데 이게 이 글이 어떻게 반영되었냐? 카오스를 설정했다.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인들은 과학의 기본적 방법을 최초로 마련했다. 그들은 자연에 대해 일관되게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현상을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신들을 설정해서 기후, 바람이 달라지는 걸 설명한 것이 나름 자기들이 자기 딴에는 체계적으로 분류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상상력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리고 몇 개의 제한된 원리들을 설정, 그 결과를 연역하려 했다. 이게 문제 내기 좋은 추가 자료예요. 어디 지점이 이 서양인들의 사고가 방금 읽었던 글에서 반영되는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요. 제한된 원리들을 설정했다. 내가 아까 했던 신들을 설정했던 거, 기후가 다른 거, 그리고 5가지 권역을 설정한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요. 분류하고 제한된 원리를 적용시킨 거. 나눈 부분이니 그 부분이랑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있는 글이 아니야. 본문 글이랑 연결해야 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 그 아래도 봅시다. 로마가 정복한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지배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그리스의 인간중심주의 됐죠? 인간중심주의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결사에서 다른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의 특성, 그것이 바로 인간중심주의가 반영된 부분이겠죠. 됐죠? 요건 쉬워요. 너무 명확하네요. 계속 읽어볼까요? 인간중심주의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의 신관을 받아들이고 신들의 본성이나 모습을 인간의 연장선상, 아까 제가 따로 언급해드렸죠? 신의 모습을 닮은 묘사들이 바로 신의 연장선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드러난 글 부분이었습니다. 됐어요. 이 2가지 글은 연결할 지점이 딱 뚜렷하게 정해져 있었네요. 그 부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과학적 탐구 내용과 신화적 상상 결과 2개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아래 뭐 인간중심주의 얘기도 됐고요.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추가 글들이 여기는 좀 많아서 그 다음에 오리진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 사실 이쪽이에요. 조금만 우리 카오스는 좀 마무리하자. 카오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조금 더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서 이해하라는 거거든. 이것 좀 같이 읽어보자고요. 내가 좀 읽어볼게. 지금부터 145년 전 벌써 많은 산상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생겨날 때 우주의 모든 공간과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손톱만한 한 크기의 공간에 모여 있었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 오비디우스가 썼던 글에 카오스 설명입니다. 똑같은 얘기야. 이거 카오스야. 카오스. 다 하나에 모여있던 거 카오스. 자, 좀만 더 해볼게. 이때 우주의 온도가 아주 높아서 우주를 운행하는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이 하나의 통합적 힘으로 존재했다. 지금 계속 카오스 묘사 중이에요. 우주의 나이가 10-43초 아니 10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 마이너스 43승이라고 읽어야 되나? 초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10의 30제곱 정도였고 통일장 안에 있는 에너지로부터 블랙홀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반복되고 있었다. 자, 이거는 아까 뭐로 나왔어요? 질서 없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본문글의 내용을 따지면 반목하고 있었던 카오스의 상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썼던 거 확인되실 겁니다. 카오스 내에서 서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반목하고 있었다. 형상 없이. 그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써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이론 물리학적으로 볼 때 공간과 시간이 거품이나 스펀지 같은 구조로 심하게 휘어져 있었다. 이 시기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의해 설명되는 현상들을 따로 구별할 수 없었다. 됐을까요? 140억 년 전 우주 상태가 이렇게 막 뒤 배배 꼬여 있었대요. 자, 그 다음 볼게.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감. 이거는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분리된다고 했었잖아요. 5가지 권역으로. 그 부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글은 과학에 대한 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꽤 이제
실제로 과학적인 얘기로서 증명된 얘기들을 하고 과학적 실험을 통해 나온 값인데 아까 상상력이 가미된 내용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팽창, 온도 내려감, 아까 구성 요소, 이 우주가 구성된 요소들이 분리된 것들이 나왔던 거 내용이었는데 이 내려감에 따라 만유인력은 다른 이유로부터 분리되었대요. 좀만 더. 곧이어 강한 핵력과 전차기 양력이 서로 분리되었고 이건 또 뭐야?